오늘은 CSS 이제 어떻게 이쁘게 꾸밀 것인지 HTML 태그들을 어제 우리가 공부한 HTML 태그들을 예쁘게 꾸며야겠죠. 그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CSS입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그래서 1994년도에 서제스트 됐고요. 96년도에 CSS1, 98 CSS2 이게 중요하죠. CSS3. 지금은 CSS3로 다 합니다. 이제 격변의 과정을 거쳤어요. CSS도. 브라우저마다 다른 특성들도 많고 아직도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XSLT라고요. XML하고 같이 나온 게 있어요. XML은 XML 태그였죠. 그 태그를 어떻게 내가 조작을 할 거다. 그 태그를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게 XSLT인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CSS3로 지금 이제 다 쓰고 있고요. 정말 파워풀합니다. 기능이 애니메이션부터 3D까지 다 돼요. 자, 근데 CSS3의 단점이 이제 좀 스테이틱한 표현법이죠. 그래머죠. 그래서 이걸 변수도 선언하고, 그러니까 컬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메인 컬러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해 놓고 여기 버튼에도 쓰고 여기도 쓰고 막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CSS는 그게 안 돼요. 다 박아야 됩니다. 버튼에도 박고 뭐 백그라운드 박고 다 박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CSS에 딱 들어가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언어를 만든 게 세스예요. 그래서 이 세스는 변수 선언도 하고 이제 뭐 함수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CSS를 프로그래밍하게 할 수 있는 게 요건데 그 CSS3를 공부하시고 나면 CSS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는 세스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디자이너나 퍼블리셔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서버 개발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 퍼블리셔나 디자이너한테 CSS 쓰는 법을.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무에 가셔가지고 CSS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CSS를 배우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셀렉터를 알아야 돼요. 그 CSS의 셀렉터로 우리가 다 접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CSS를 모르면 데이터 분석도 안 됩니다.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예, 모질라에서 보십시오. 혼자서 공부할 때 모질라도 괜찮아요. 제가 수업하기 편한 게 요거라서 먼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샘플을. 자,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태그예요. 그래서 바디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블루로 주겠다는 거고요. H1 태그는 이렇게, P 태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이제 소개를 보면, 자, 똑같은 HTML 태그를 가지고 CSS만 바꿨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런 화면이 있어요. 근데 내가 CSS를 바꿨어요. 바꿨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면이. HTML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CSS의 역할이 뭔지 확 와닿죠. 요거 샘플만 보면. 네, HTML 태그는 변함이 없지만 화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했지만 지금 실리콘밸리에 지금 뭐 디자이너들 보면 물론 그리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이렇게 HTML을 화면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뭐 컴퓨터 데스크탑용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도 있고 막 많지만 이런 HTML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은 포토샵도 쓰지만 이런 것도 CSS로 바로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CSS랑 자바스크립트로 바로 사이트를 바로 디자인해버리는 놀라운 친구들도 있죠. 그게 멋진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CSS3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셀렉터,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셀렉터. 자, H1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이건 H1 태그를 말하는 거고요. 셀렉터가 이제 여러 가지 하이라키를 갖는데 그거는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언 부분은 컬러는 블루,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어제 했던 거. 예. 다 여기 두 개가 지금 변수가 잡혀 있는 거죠. 자, 컬러라는 거는 블루로 집어넣고요. 폰트 사이즈는 요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와 폰트 사이즈를 가지고 H1 그 엘리먼트를 그리는 거예요. 누가? 브라우저가 그릴 때, 화면에 그릴 때, 이 도움이라고 하는데 이 엘리먼트를 그릴 때 요걸 참고해서 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스크롤 모양 있죠. 지금 여기에. 이런 스크롤 모양이라든지 요 회색 요 색깔이라든지 네비바 그 다음에 요 간격이라든지
지금 이건 3개의 컬럼이잖아요. 3개 컬럼이거든요. 근데 이 3개 컬럼의 간격 사이가 지금 거의 없는데, 이걸 조금 주고 싶을 때, 이런 걸 다 변수화하는 게 세스예요. 예. 세스는 뭐 나중에 하고요. 자, 이거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는 거 어제 했었죠. 중요한 것만 봅시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컬러 레드. 자, 여기 점 붙은 게 뭐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자, 여기 보시면 CSS를 아까 같이 이렇게 스타일로 줄 수도 있지만 클래스로 보통 줘요. 이 센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왜 스타일을 안 쓰냐면, 일단 제가 이 클래스는 없애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없애고 런 돌리면 얘는 아무것도 안 먹죠. 근데 여기다가 스타일 해가지고 제가 어제는 썼어요. 여기다가 뭐 컬러만 줘볼게요. 컬러는 블루. 자, 이렇게 해서 주면 똑같아요. 블루가 되죠. 근데 요 스타일 부분, 요 부분이 여기 있게 되면 이제 재활용이 안 되죠. 오로지 요 P 태그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HTML도 커지겠죠. 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먹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보면 클래스 해가지고 클래스에서 센터, 클래스 센터 이렇게 주니까 훨씬 쉬워요. 이걸 다 달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센터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죠. 다른 태그에서도 이 센터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우선순위는 참고로 HTML이 클래스도 있고 만약에 스타일도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먹을까요? 지금 센터라는 요 CSS도 있고 스타일도 있죠. 그럼 블루가 먹을까요? 레드가 먹을까요? 센터는 뭐 얘가 먹었지만 컬러는 누가 이기죠? 스타일이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클래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고 싶은 거죠. 얘를 씹고 싶을 때는 스타일 태그를 쓰긴 합니다. 그럴 때는. 또는 얘한테 임포턴트 걸어볼까요? 얘 중요한 요소야 라고 제가 임포턴트, 느낌표 임포턴트예요. 그랬더니 빨간색 먹죠. 임포턴트가 주면 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 하든 내가 우선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나머지는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근데 굳이 뭐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써보면 외워집니다. 자, 요거는 좀 전에랑 좀 다르죠. 좀 전은 이렇게 됐지만 H1의 센터는 안 먹었어요. P의 센터만 먹었어요. 왜 그렇죠? 여기다 P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셀렉트가 점점 복잡해지죠. P 태그의 센터라는 클래스, 점 클래스를 줄임말이에요. 그럼 P 태그의 센터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먹어요. 그럼 H1의 센터라는 클래스는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센터. 제가 이렇게 해서 컬러는 블루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블루는 먹었어요. 이 센터는. 그죠? 하지만 P 태그의 센터의 이 부분은 전혀 먹지 않았어요. 센터도 안 먹었고요. 레드도 안 먹었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CSS에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는 이제 H1에만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H1은 이게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 P 태그 달면 어떻게 돼요? P의 센터는 여기 선언했는데 P 센터 또 선언했죠. 그럼 합쳐져요, 속에서. 뭉개지죠. 그러면은 P의 센터가 블루가 뒤에 선언됐기 때문에 레드가 뭉개진 거죠. 여기 컬러 레드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레드가 나왔죠. 그 다음에 P의 센터 또 선언돼 있죠. 그럼 뭉개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가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합쳐지거든요, CSS는. 자, 속에서 어떻게 컴파일 되는지만 아시면 돼요. 같죠? 그럼 레드가 뒤로 가면. 자, 이거를 속에서 어떻게 컴파일 하냐면, 얘를 다 일일이 얘는 클래스입니다. 이걸 하나의, 왜 클래스라고 부르냐면, 실제로 속에서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어요. 클래스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물론 100% 똑같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의 클래스인데, 멤버 변수가 요런 3개가 지금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2개가 있는데,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셋 해가지고 이 값을 넣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뒷줄에다가 셋 하면은 누가 우선하죠? 얘가 우선하죠. 앞에 있는 변수는 뭉개지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도 2개 줄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간단한 것들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 개 태그를 동시에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머지 태그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세 개 태그만 줄 수 있고요. 또 다른 셀렉터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 뭐라 그런다고요? 셀렉터. 우리가 데이터 수집할 때 셀렉터로 접근해요. 모든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셀렉터 쪽을 유심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멀티라인 주석은 이렇게 CSS는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 슬래시는 안 먹어요. 세스는 슬래시가 먹는데 CSS의 주석은 무조건 이거다. 슬래시 에스테리크. 뭐 한 줄이든 여러 줄이든. 자, 그 다음에 자, CSS를 이제 HTML 도큐멘트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스타일 시 있고요. 내부 스타일 시 있고 인라인 스타일. 아까 제가 스타일을 해서 보여줬던 거 그게 인라인 스타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CSS를 외부 스타일을 넣는 거죠. 이 HTML에. 자, 헤더 부분에 넣어놨네요. 헤더 부분이 표준이지만 꼭 헤더가 아니라도 먹습니다. 외부 CSS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인터널 CSS는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헤더에 스타일 태그로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 스타일 태그는 외우시면 되고요. 외부 할 때는 링크 rel 해가지고 스타일 시트 뭐 타입 있고 텍스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할 거예요. HTML5에서는. 그래서 요건 못 외우시면 이거 그냥 긁어다가 요 CSS 파일만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라인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이거 컬러 가볼게요. 자, 컬러 이렇게 이쁜 컬러들이 있습니다. 토마토 컬러, 오렌지 컬러. 자, 이런 게 있고 원래는 이걸 잘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뒷부분에 16진수 RGB나 헥사로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이제 오퍼시티 같이 투명도까지 줘가지고 쓰긴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글씨로 쓰는 것들은 외워 놓으시면 좋겠죠. 그레이나 토마토, 오렌지, 레드, 블루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옐로우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이거를 검사해가지고 검사해보면 이런 게 나오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HTML 부분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백그라운드 돼 있죠. 여기다가 제가 토마토를 지우고 레드 치면 레드도 있죠. 블루 치면 블랙이 있네요. 블랙. 그 다음에 블루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컬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와 포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써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 텍스트 컬러는 그냥 컬러. 포그라운드니까 텍스트는 그죠? 얘의 백그라운드는 뭐죠? 이 하얀색 부분이 백그라운드죠. 텍스트에. 이 글씨 자체는 포그라운드입니다. 네. 그래서 포그라운드는 컬러. 그것만 아시면 되고 이제 보더 컬러. 모든 여기 뒷부분에 나올 텐데 모두가 보더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걸 잠깐 보고 컬러로 다시 올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졸리기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태그를 쓰면 그 태그는 컨텐트를 갖죠. 제가 뭐 P 해가지고 ABC 해가지고 P 닫았어요. 그러면 ABC가 컨텐트입니다. 그 텍스트가. 그리고 그 P 태그 어디까지가 P 태그냐면 요 전체가 P 태그인데 처음에 이제 요거 이해하시는 게 조금 힘들어요. 처음 CSS를 하면. 자, 제가 div HTML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div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로 제가 ABC라고 썼어요. 이렇게 닫아야 되죠, P. 그 다음에 div도 닫아야 되죠. 자, 이 div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div 바깥쪽에는 body 태그가 있어요. 당연히 body가 있었겠죠, HTML body. 자, body 태그가 여기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브라우저죠. 이만큼이 제일 바깥쪽이 브라우저예요.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body. 요 부분이 뭐가 되죠? div. 자, 그 다음 P 태그를 하나 달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ABC라고 나올 겁니다. P, ABC. 요게 P 태그예요, 여기. 여기 P 태그. 자, 그랬을 때, 요 P 태그가 있으면, P 태그,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말진 알아야 되고요. 패딩 알아야 되고요. PADDING. 그 다음에 이제 보더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마진이랑 패딩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요 div와 이 p 태그 사이에 여백 있죠. 이 마진과 패딩은 여백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 마진과 패딩은 뭐라고요? 여백. 근데 여백인데 이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에요. 요거의 여백이 요만큼. 요만큼이 뭐라고요? 말진. 그 다음에 내 p 태그 있죠. p 태그. p 태그 이거 센터 아닙니다. 센터 아니에요. 그냥 p 태그예요. 제가 너무 띄웠는데 뭐 더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요만큼 요 내가 p 태그 시작하는 지점이죠. 여기가 p 태그의 바운더리예요. p 태그에서 내가 속의 여백, 바깥 여백은 마진, 속의 여백은 뭐라고요? 패딩이에요. 그럼 패딩을 내가 5픽셀을 줬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5픽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진을 내가 10픽셀을 줬어요. 그럼 요만큼이 10픽셀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마진이고 패딩이에요. 그 다음에 요 경계선에 있는 요 선을 뭐라 부르죠? 보더라고 부르죠. 보더라 부르고 요 바깥쪽에 있는 걸 아웃라인이라고 불러요. 자, 요 이제 p 태그만 보는 거예요. 자, 보더가 있고 보더 안쪽에 패딩이 있죠. 자, 이 보더가 있고 이게 보더죠, 보더. 보더는 바운더리에 딱 있는 거고요. 보더의 안쪽에 있는 게 패딩입니다. 그래서 요 패딩이 있고요. 그다음 보더 있고 그다음 바깥쪽이 마진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갈게요.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더의 바깥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마진 쪽에 요 부분 요 바깥쪽 여기 이 보더의 바깥쪽 있죠. 요만큼 요 영역 요게 뭐라가 된다고요? 아웃라인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건 div잖아요. 내가 div 요게 지금 div거든요. 요 선이. 그럼 요 선의 패딩을 만약에 내가 10픽셀을 줬어요. div의 패딩을 10픽셀을 줬어요. 10픽셀. 그럼 여기가 10픽셀이 되겠죠. div 안쪽에 여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픽셀을 갖겠죠. 그럼 여기도 몇을 가질 거예요? 10픽셀을 갖겠죠. 근데 얘의 마진이 또 10픽셀이야. 이 p 태그의 마진이 10픽셀이야. 그럼 합쳐서 몇 픽셀? 20픽셀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거를 이제 얘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박스 모델은 미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위스는 300픽셀이고요. 보더는 25픽셀이에요. 보더가 뭐죠? 선이 25픽셀이에요. 그 다음에 패딩이 25픽셀, 마진은 25픽셀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럼 요 div는 320픽셀인데 위스가 요게 div예요. 요게 320픽셀이죠. 320. 그 다음 패딩이 10픽셀이에요. 패딩은 뭐죠? 요 안쪽이죠, 안쪽. 안쪽이 10픽셀이에요. 그럼 10픽셀. 그럼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패딩은 안 했죠. 패딩은 안쪽 여백인데 10픽셀을 주면 상하 좌우 네 군데 다 10픽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10픽셀, 여기도 10픽셀, 여기도 10픽셀, 여기도 10픽셀. 상하 좌우 다 주고 보더는 5픽셀이에요. 그럼 보더 이 선이 갖는 두께는 얼마라고요? 이 선이 5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총 얘의 위스를 구해볼까요? 그럼 320픽셀에 그죠? 패딩이 어떻게 돼 있어? 왼쪽 패딩, 오른쪽 패딩이에요. 그럼 10 하니까 20이 플러스 됐죠. 그럼 340에 그 다음에 보더 이게 패딩이 여기 10 있으니까 340 됐고요. 그 다음에 보더가 5픽셀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5픽셀, 여기 5픽셀이니까 10픽셀이네요. 그럼 토탈은 몇 픽셀이 되죠? 350픽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위스는 320을 줬지만 토탈 위스는 3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패딩이 없을 때는 그냥 div 토탈이 320이었지만 패딩을 주는 순간 패딩만큼이 늘어난다고. 요 사이에 밀린다고. 됐죠? 마진을 주면 마진은 바깥쪽이니까 안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는 무조건 320으로 하고 좌우 여백을 내가 10픽셀을 주고 싶으면 패딩을 주면 안 되고 마진을 줘야겠죠. 그럼 내 넓이는 변하지 않지만 여백은 10픽셀씩 생기죠. 자, 보더 컬러는 이제 아시겠죠? 이제 보더 선의 두께예요. 자, 솔리드, 도트 뭐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고, 컬러 이름. 보더는 이렇게 준다. 그 다음에 컬러 RGB로 주는 방법, 16진수로 주는 방법, HSL로 주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겁니다. 이게 거의 표준화돼 있어요. 16진수로 주는 게. 그 다음에 RGB는 말 그대로 레드, 그린, 블루죠. 네, RGB 사람의 망막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이 세 색깔밖에 안 되잖아. RGB. 그걸 우리가 조합을 해서
컬러를 인식하죠. 사슴은 뭐만 되죠? 사슴은 초록색이랑 파란색만 되나요? 하여튼 좀 달라요. 뭐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호랑이가 주황색인 게 걔들한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주황색 줄무늬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RGB 방식이라 레드는 255, 이제 그린은 99, 블루는 71이에요. 그래서 요걸 세 개 색깔을 섞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그냥 물감을 섞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빛이 통과되는 걸 우리 프리즘이라 그러나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거기 보면 색이 통과돼서 무지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 색이 통과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HSL은 좀 더 복잡한데 채도와 뭐 명도까지 주는 건데 뒤에 설명 봅시다. 그 다음에 RGBA라고 이제 뒤에 A가 붙으면 뭐냐면 이게 오퍼시티인가 그럴 거예요. 투명도. 그러니까 트랜스페어런트의 정도. 그러니까 투명의 정도를 아마 나타낼 겁니다.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어쨌든 RGB 볼게요. 눈으로 봐야 알지 뭐. 자, RGB가 보면은 일단은 저 레드 계열이 좀 높습니다. 레드 계열이 높아가지고 빨간색 계열이 높죠. 그다음 그린은 99밖에 안 되니까 이렇고 블루는 71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얘를 좀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세죠? 지금 25로 바뀐 거예요. 헷갈리시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 됐나요? 네. 그래서 그 그린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얘를 0으로 해볼까요? 0. 그럼 뭐가 되죠? 99. 그린의 99가 제일 강한 거죠. 이거는 여기 자리는 256까지 돼요. 16 곱하기 16만큼 됩니다. 그래서 그 0부터 255까지 되겠죠. 256은 안 되고 제일 큰 게 256이에요. 255예요. 255. 0부터 255.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FF가 R. 요 10진수죠, 요거를. 10진수지만 요거를 16진수로 바꾸면 FF가 되는 거예요. 16 곱하기 16이니까 25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3이 요 그린 자리, 그 다음에 블루 자리가 47이 되는 겁니다. 16진수로. HSL은 잘 안 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 RGBA라고 하는 거 이제 0.5를 주니까 똑같은 건데 0.5를 주면 지금 똑같이 줘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이 색깔이랑 같은데 제가 끝에 부분만 0.5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0.9를 줘볼까요? 그러니까 진해지죠. 그러니까 투명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0.1을 주면 많이 투명할 겁니다. 거의 투명하죠. 0.1이 최대, 1이 그렇죠. 1이 그대로 올걸요? 똑같은 거. 그 다음에 0.1 해볼까요? 0.1 말고 0.0 해볼까요? 0. 그러면 색깔이 없겠죠. 100%다 흘러버렸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레드, 그린, 블루. 설명 잘 돼 있네, 여기. 네, 이렇게 레드 계열을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저는 생명이라 이걸 잘 모르는데, 밝기 정도는 압니다. 밝기 정도는 알고, 제가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컬러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각장애인들 또는 저 같은 생명인 사람들 때문에 그 보색 관계를 잘 따져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른쪽 보면 여러분들은 눈은 안 아프겠지만 저는 되게 눈이 어지럽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보색 관계도 잘 사용해서 쓰면 좋습니다. 또 그거 표준이 또 있어요. 그런 거 맞추는 표준이. 자, 개인정보 보호 표준도 있지만 그런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그 사이트 표준도 있습니다. 이 색과 이 색은 보색 관계고 뭐 그런 거 있죠. 자, 그걸 해놓은 게 그 구글의 머터리얼 디자인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글이라고 안 써도 머터리얼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글이 지금 정리를 잘 해놓긴 했는데, 자, 머터리얼.io네요. 이 머터리얼의 컬러 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머터리얼이라는 철학은 뭐냐면, 꼭 머터리얼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머터리얼의 컬러를 보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머터리얼 그 추종자긴 하지만, 머터리얼을 쓰라는 게 아니고,
디자인. 머터리얼은 종이를 겹쳐놓은 것 같은, 셀로판 종이 같은 걸 겹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글은 다 머터리얼로 쓰고 있고요. 모든 디자인을. 이렇게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의 정도를 이렇게 숫자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쓰기가 되게 편하죠. 우리가 무슨 뭐라고 그러죠? 이걸 자 퍼플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뻘거스름무리한 파란빛에 박스를 쳐주세요. 이러면 그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푸르스름한 걸로 그냥 해줘. 푸르스름한 게 뭐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화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보색 관계 이렇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런 거고요. 눈에 자극이 없는 걸 위주로 해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워닝, 덴저, 그러니까 에러 이런 거 다 이런 걸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자, 퍼플을 메인 컬러로 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보색 관계가 되는 거고요. 뭐야, 반복이야? 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메인 컬러를 뭐라고 오렌지를 썼는데 오렌지에 이제 관련된 거는 요 800, 900 요 수치화로 같이 맞추시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예, 시각적으로 이 보면 전체 계열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500, 700, 200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치화함으로써 눈에 부담이나 그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이트가 이제 되는 거죠. 눈에 피로감이 적은. 그 다음에 헥사를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RGB. 자, FF0000. 자, 보면은 근데 내가 빨간색만 주고 싶을 때는 여기 레드 쪽에만 FF 주면 되죠. 여기가 255가 됐을 거고, 블루는 여기가 255가 됐을 거고,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흰색이라는 거죠. FFF 전체를 막아버리면. 모두가 막혀가지고 투과가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HSL은, 네. 이게 색깔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채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밝기고, 이게 채도일 거예요, 아마. 그죠? 아, 채도네요, 채도. 네, 채도와 밝기로 내가 이 수치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360도의 그 레드, 120 그린, 240 블루네요. 그래서 이거는 360까지 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레드고 그린이고 블루네요. RGB네 얘도. RGB인데 360까지로 표현했네요. 그럼 120, 120, 120씩이네. 네, 그렇게 하고 채도와 명도를 줄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많이 안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아까 헥사랑 오퍼시티라는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주는 거고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라이트도 줄 수 있고, 자, RGBA 이렇게 쓰고, 뭐 백그라운드든 포어그라운드든 컬러를 지정할 때 제가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디폴트로는 이렇거든요. 제가 지금 16진수로 주면 FF2233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요게 이 컬러가.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꿔보면 이렇게 RGBA로 줄 수 있어요. 이때는 투명도가 없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HSLA로도 줄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HSL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나? 자, 다시. 그래서 여기서 제가 16진수를 가장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많이 쓰는 거지 이것만 쓴다는 거 아닙니다. RGBA도 많이 쓰는데 투명도를 줄 때는 RGBA를 제일 많이 써요. 많이 쓴답니다. 근데 16진수로 줄 때도 이렇게도 돼요. 보시면 끝에 두 자리가 바뀌죠. 됐나요? FF까지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끝에가 FF 0부터 FF까지가 투명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끝에 두 자리가. 그리고 이렇게 쓰면 요거는 IE에서는 안타깝지만 안 먹어요. 8자리 이 16진수 헥사가. 그래서 이거는 RGBA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RGBA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에 대한 거, 포그라운드든 백그라운드든 전체에 대한 투명도를 줄 때는 오퍼시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했고요. 백그라운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경에 멋진 이미지 나오는 사이트들 되게 많죠, 요즘에.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 이미지 컬러만 주는 게 아니고 이미지도 줄 수 있고요. 어떠한 그 벽지 같은 거 패턴이 반복되는 거 있죠. 그런 건 리피트. 어태치 포지션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전에 했고,
배경 색깔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면은 URL 해가지고 이미지에 경로를 주시면 돼요. 그럼 현재 이 HTML하고 같은 경로에 있는 paper.gif라는 이미지가 배경에 깔리는 거예요. 자, 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백만 깔리는 거죠. 이렇게 배경을. 그 다음에 하나씩 볼게요. 이건 또 다른 배경인가 보네. 이런 배경도 있고요. 이런 패턴들, 벽지 같은 패턴들을 써가지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옛날에는 많이 썼었어요. 한때. 요즘에는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고, 요즘에는 전체 이미지, 통 이미지를 까는 게 대세입니다. PC 성능도 좋아지고 네트워크도 빨라지다 보니까 커봐야 뭐 500K? 진짜 이미지가 커봐야 5, 600K 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캐시 먹으니까, 브라우저 캐시 잘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트리인데 노 리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 빼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배경은 무조건 채우려고 하잖아요. 배경 전체를, 벽지를 채우려고 하니까 채우지 말고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는 노 리피트를 걸어줘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줄 수가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 오른쪽 위에다가 그냥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지금 스크롤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얘는 스크롤 해도 여기 있을 겁니다. 뒤에 나올 거고요. 노리피트 라이트 탑 픽스드 하면은 이제 스크롤 이게 스크롤 해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픽스드. 이걸 걸어주면 내가 스크롤 했을 때 배경이 넘어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도 본 적이 있죠. 이렇게 배경이 고정되어 있는 거 픽스드. 이걸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짧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라이트 탑을 아까는 라이트 탑 어떻게 줬어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줬죠. 포지션이라고 따로 안 빼고 그냥 백그라운드로 한 방에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보더 색깔 갈게요. 자, 요런 거 본 적 있죠. 자, 머터리얼도 요런 식인데 요런 라운드 진 보더도 본 적 있고 이렇게 색깔 보더도. 자, 그래서 보더의 종류에는 우리는 솔리드만 계속 해봤지만 다티도 있고요, 대시도 있고 좀 긴 하이픈, 이거는 점점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다르죠. 예. 더블 보더 이렇게 되고요. 믹스드 보더, 이거는 상하 좌우를 다른 보더를 준 거예요. 믹스드 보더 한번 볼까요? 자, 믹스드 같은 경우는 상이 더 뜨죠. 항상 그 CSS는 위쪽입니다. 4개를 줄 때는 시작이 어디라고요? 위부터예요. 그러니까 상, 우, 하, 좌예요. 상, 우, 하, 좌.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왼쪽 이런 겁니다. 패딩도 4개를 줄 때는 그런 식으로 주고요. 2개를 주면 첫 번째 게 상하고요. 두 번째 게 좌우예요. 2개를 줬을 때는. 자, 보더 위스, 보더의 두께. 얘도 마찬가지죠. 상, 우, 하, 좌. 자, 보더 컬러 줄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에 줄 수도 있다. 보텀 스타일, 탑 스타일. 그러니까 보더 탑, 보더 라이트, 보더 보텀 이렇게 각각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2개 줬을 때는 뭐라고요? 상하, 좌우. 그러고요. 자, 5픽셀 솔리드 레드 많이 했던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같이 동시에 줄 수 있죠. 그래서 보더 레프트가 6픽셀 솔리드 레드예요. 레프트만 준 거죠 지금. 딴 데는 안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만 주고 싶을 때, 자, 이거 많이 쓰이죠. 예. 그 다음에 라운드 주고 싶을 때 레디어스라는 값을 주면 돼요. 레디어스의 5픽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레디어스가 5픽셀이니까 이렇게 준 거고요. 이걸 만약 15픽셀로 가볼까요? 제가 심하게, 그러니까 많이 꺾이죠. 그 다음에 아주 조금 꺾으면, 자, 마진 아까 했었죠? 바깥쪽 여백 70이에요. 그래서 이웃하는 놈의 마진 탑 위쪽의 여백, 내 바깥쪽 여백입니다. 마진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주고요. 마진 그냥 4개를 줄 때는 상, 우, 하자. 자, 3개를 줄 때는 여기 3개죠. 탑, 라이트 앤 레프트. 자, 상하잖아요. 상, 우, 하. 그러니까 상하는 처리가 됐는데 좌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좌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상하가 25, 좌우가 50인데 이게 하는 줬으니까 좌만 먹는 겁니다. 자, 마진 오토 이런 것도 줄 수 있어요. 그냥 알아서 지가 판단해라. 그 다음에 이네릿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네릿은 내 바깥쪽 엘리먼트 있죠. 이네릿 많이 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바깥쪽 그 엘리먼트에 종속적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엘리먼트가 div이고 내가 p라고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마진 레프트는 얘 걸 따른다는 거죠. 부모 걸. 부모라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엘리먼트, 날 싸고 있는 엘리먼트에 종속적이다. 이내릿. 안 주고 싶을 때는 000이라고 고정을 해버리면 된다. 자, 패딩 똑같아요. 안쪽 여백 늘어난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마진이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진 이해하시면 패딩은 안쪽 여백이라는 것만 알면 끝나고, 그 다음 하이트와 위스 한번 볼게요. 위스 100%. 위스는 잘 먹습니다. 화면이 폭은 고정인데 하이트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스크롤이 지는데 하이트를 어떻게 계산해요? 그래서 하이트는 기본적으로 이 화면 보이는 거에 100%예요. 보이는 게 답니다. 그래서 하이트는 그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그 퍼센트로 줬을 때 100% 인식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이트, 위스는 폭이 고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브라우저가. 근데 하이트는 이게 고정돼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크롤도 있고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div, 바깥쪽 div를 div가 하나 있고요. 여기 div예요. 안쪽에 이제 뭐 p 태그를 하나 줬는데 얘의 위스를 100%라 줬다고 해봅시다. 하이트를 100%. 이건 누구의 100%죠? 화면의 100%인가요? 아니에요. 이 div의 100%입니다. 됐죠? 그럼 div의 하이트를 내가 500픽셀로 했어요. 그럼 얘는 몇 픽셀 되는 거예요? 얘도 500픽셀이 되는 거죠? 바깥쪽의 하이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픽셀로 이렇게 고정해서 줍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나오고요. 퍼센테이로 줄 때는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 다음에 맥스 위스랑 맥스 하이트가 있는데, 맥스 위스는 500픽셀 이상 더 이상 커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500픽셀까지만 커져라 이런 뜻입니다. 위스가. 왜냐면 이제 화면에 이제 내가 100%로 바깥쪽에 잡아놨는데 얘가 이제 커질 때 500픽셀 이상 넘어가지는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아무리 늘리고 줄여도 500픽셀까지는 안 되나. 항상 100%지만 그죠? 폭이 맞아지지만 맞춰줘서 커지진 않죠. 넓어졌다고 해서. 왜냐면 이렇게 줄어드는 건 잘 되죠. 줄어드는 건 잘 되는데 넓어졌을 때 500픽셀보다 초과됐을 때는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거죠. 자, 텍스트 컬러는 당연히 포그라운드 컬러고요. H1의 컬러는 그린. 그럼 바디의 컬러는 블루, 전체는 블루예요. 이 바디 속에 있는 텍스트는 모두가 다 블루지만 H1만 그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1만 그린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것들을 아무리 써봐야 얘는 바디의 컬러를 먹습니다. 그죠? H1만 걔는 먹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도 보면 텍스트 얼라인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얘들은 잘 먹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뭐 텍스트 레프트라는 걸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텍스트 센터로 해볼까요? 이쁘게 텍스트 센터 T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TC를 제가 하나 줘볼게요. 자, P 태그는 잘 먹을 겁니다. 여기 P 하나 있네요. 자, P의 클래스를 TC로 줄게요, 제가. 그러면 센터로 잘 먹죠. 그 아래에다가 제가 스팬을 하나 줘볼게요. 어제 스팬이랑 div 했었죠. 클래스 TC 똑같이 줘볼게요. 얘 센터가 먹는지. 자, 안 먹죠, 얘는. 얘는 인라인 태그이기 때문에 센터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라인 태그인지 블럭 태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div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스팸 말고 div. 어제 제가 그 블럭이랑 인라인 해드렸죠. div는 잘 먹습니다. div는 무슨 태그이기 때문에? 블럭 태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블럭 태그는 한 줄 전체를 내가 먹잖아요. 하지만 인라인 태그들은 이런 스팬 태그, 뭐 i 태그 이런 것들은 다 그만큼만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센터 해봐야 내 속에서 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저스티파이는 양쪽 끝을 맞춰주는 건데, 보시면 저스티파이를 안 줬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저스티파이를 안 주면 이 박스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죠. 저스티파이라는 건 뭐죠? 이게 뭐라 그러지 우리가? 아래 한글 같은 데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다 맞추는 걸?
양쪽 정렬이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네. 양쪽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폭을 맞춰준다는 거죠. justify. 자, left, center, right, justify 이렇게 있고,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오버라인 위에다 줄 걷는 거. 자, 이 라인을 걷는 거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입니다. 자, 뒤에 이제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뭐 볼드 처리라든지 이탈릭 처리라든지 이거는 데코레이션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버라인 위에, 라인 스루는 가운데, 언더라인은 아래쪽입니다. U 태그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CSS로 요즘 많이 해요. 트랜스폼은 텍스트를 대문자로, 소문자로, 그 다음에 캐피탈라이즈는 첫 부분만 대문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소문자, 그 다음에 시작만 대문자로. 그 인덴테이션 주는 거, 우리가 파이썬에서 인덴테이션 했었죠. 이만큼 밀어줘라. p 태그는 인덴테이션 50픽셀. 그 다음에 레터 스페이싱이랑 레터, 이거 보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쓸 때가 있어요. 나중에 버튼에다가 글자 넣는데 너무 이렇게 붙어버리면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레터 스페이싱을 조금 줘가지고 한 2픽셀 줘가지고 요걸 떨어뜨리면 버튼이 훨씬 이뻐지죠. 자,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이 한 줄, 이 텍스트의 한 줄의 높이입니다. 그걸 1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라인 하이트 0.8로 하면 조금 줄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인 겁니다. 붙이고 싶을 때, 늘 띄우고 싶을 때, 줄 간격. 워드 사이의 간격, 텍스트 섀도우. 이건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그림자 주는 거거든요. CSS3에서 추가됐는데, 이게 우측입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상하예요. 그러니까 3픽셀을 제가 좀 더 크게 줘볼까요? 5픽셀 이렇게 주면, 자, 오른쪽으로 많이 그림자가 퍼지죠. 자, 그럼 왼쪽으로 그림자 주고 싶은데, 태양이 이쪽에 있어.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마이너스 주면 되죠. 그 다음에 태양이 아래쪽에 있어. 그럴 수도 있나? 어쨌든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쓸 수 있겠죠. 그림자를 남발하시면 정말 멋없는 사이트가 되지만, 예, 없어 보이는 사이트가 될 수 있으면 잘 쓰면 정말 예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다 그림자죠. 붕 떠 있는 느낌이잖아. 예, 그림자도 잘 쓰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폰트. 자, 폰트도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자, 폰트 패밀리 일단 볼게요. 자, 제네릭 패밀리 세리프 같은 경우, 산세리프 많이 쓰죠, 우리가. 디폴트가 뭐 산세리프인 것도 많고. 그래서 세리프는 요런 폰트 모양이고요. 폰트 패밀리가. 산세리프는 요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모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고정폭인 거예요. 고정폭. 우리가 코드 같은 거 쓸 때는 고정폭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이 글자 한 글자 간격이 I랑 E랑 간격이 같은 거예요. 폭이. 간격이 아니고 폭. 이런 것들은 I는 좁고 A는 길고 이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맞추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임즈 뉴로만이고요. 일단 이 폰트 글씨체를 쓸 거고, 없으면 타임스라는 폰트를 쓸 거고요. 얘는 세리프 기반의 그룹이다. 그러니까 없으면 또 세리프로 갈 거고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다 먹긴 한 것 같은데, 타임즈 뉴로만이 먹었는데 지금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그거를 제가 없애볼게요. 그러면 타임즈가 먹겠죠. 타임즈가 먹었고요. 타임즈도 없애면 세리프 이렇게 먹습니다. 자, 폰트 스타일. 아까 폰트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라인을 걷는 거고,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 이런 거 주는 겁니다. 그 다음 폰트 사이즈는 크기고 다 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잘 보셔야 되죠. 자, 폰트 사이즈가 2.5 EM이에요. EM은 뭐냐면 현재 그 바디 태그, 내가 갖고 있는 디폴트 캐릭터를 EM1이라고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디폴트가 16이거든요. 16픽셀이 1EM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는 기본 크기보다 작아지겠죠. 0.8이니까. 기본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1.8은 기본 크기보다 조금 커질 거고요. 2.5는 기본 크기의 2.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폴트가 16픽셀이니까 얘는 지금 40픽셀이라고 쓴 거랑 거의 흡사한 거예요. 됐죠? 이걸 어떨 때 쓸까요? 픽셀로 주지 않고 EM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왜냐면은 EM을 쓰게 되면 장점이 바디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내가 12픽셀로 했어요. 그러면 기본이 16이 아니고 12가 됐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기를 한 방에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디 태그의 폰트 사이즈만 고쳐버리면 얘들은 다 그 기준으로 2.5배니까 전체가 한 번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쓴다. 그럼 일일이 내가 이 폰트 사이즈를 다 고치고 다닐 필요가 없죠. 모든 태그를. 우린 계열이니까. 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디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100%로 해놨기 때문에 얘는 100% 기준으로, 이 100%가 아마 16입니다. 16픽셀일 거예요, 디폴트가. 모바일은 조금 달라요, 또. 핸드폰 브라우저는.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퍼센트로 줄 수도 있고요. 픽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준자가 된다. 기준치가. 자, 그 다음 폰트 웨이트. 예, 볼드의 굵기입니다. 그래서 폰트 웨이트 볼드 하면 볼드고요. 폰트 웨이트를 숫자화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어제 700 이렇게 줬었죠. 아, 여기 900 줬네요. 제일 큰 게 900이고, 여기 700 하면 조금 가늘어지겠죠. 조금 가늘어지고, 어제 우리 100까지 했었나요? 더 옅어져 버리는 거죠. 원래 크기보다. 라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H라는 거 CSS3에서 추가된 건데요. 이것도 아셔야 되죠. 자, VW는 width의 그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뷰포트. 이 V가 뷰포트인데 뷰포트 width라고 읽어요. 뷰포트 width. 근데 우리가 그냥 VW라고 읽습니다. 자, 뷰포트의 width는 뷰포트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보이는 부분을 뷰포트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뷰포트의 10%가 되는 거예요. 10이면. 그럼 글자 사이즈가 내 폭에, 지금 이거 폭의 10%예요. 근데 정확하게 10%는 아닙니다. 폰트의 모양과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야 되니까. 제가 이거 폰트에 100 하면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한 글자만 나오겠네? 뷰포트의 100%니까. 봅시다. 한 글자 조금 더 나오죠? 이건 폰트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0%는 아니다. 100%, 100%는 아니다. 네.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H도 있습니다, H. width에. 하이트에. H는 하이트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폰트 베리언트. 자, 스몰 캡스. 이 베리언트 주는 게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거칠게 나와요. 자, 제가 이걸 바꿀 겁니다. 아래쪽 P를. 위에 거는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당연한 거니까. 아래쪽 볼게요. 자, P에 스몰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줬어요. P 태그에. 그리고 폰트 베리언트를 스몰 캡스라고 했어요. 대문자인데, 작은 글씨의 대문자를 써달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뒤에 보면 이런 네임, 이즈 이런 게 다 대문자로 바뀌었는데 캡스로 작은 대문자 됐나요? 원래 대문자보다는 조금 작게. 이것도 이쁘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폰트를 여러분들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위에 올라와 있네요. 정말 잘 만들었네 사이트. 자, 폰트 어썸이라는 게 있습니다. 폰트 어썸. 리뉴얼했네요 사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리뉴얼했나 봐. 자, 이거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폰트 어썸이 크게 된 게 4버전까지는 무료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이콘스 들어가 보면, 자, 이거 정말 이거 SVG로 만들었겠죠. 우리 어제 SVG 태그 했었죠. 네, SVG로 다 그린 겁니다. 열심히 한 땀 한 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 까만색이 아마 무료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라고 누르시면 왼쪽만 나오고요. 네, 이제 공짜인 것만 나오고 무료인 것만. 여기서 제가 뭐 트래시, 휴지통 같은 거 모양 이쁘죠? 자,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5를 섞여서 쓰면 너무 많이 내려오겠죠. SVG, CSS 영역이. 그래서 저는 버전 4, 없앴네. 버전 4 링크로 아예 없앴네요, 이제. 자, 이게 버전 4입니다. 버전 4가, 네. 5는 유료와 무료가 섞여 있고요. 4는, 4점대는 다 무료예요. 그래서 저는 4.7을 씁니다. 속편하게.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크기도 좀 작겠죠. 여기 있는 거 이만큼을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폰트를, 아이콘들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되고요. 자, 부트스트랩은 우리가 이거 CSS 다 하고 부트스트랩 공부를 할 거예요. 트위터에서 만든 건데, 부트스트랩을 모르면 안 되죠. 이 서버 개발자는. 특히.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따로 할 거고요. 부트스트랩도 아이콘이 있는데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부트스트랩을 쓰더라도 아이콘은 폰트 어썸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구글인가? 머터리얼 아이콘이라고, 예, 폰트.googleapi.com에 있는데 요것도 괜찮아요. 참고로 머터리얼 아이콘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자, CSS 링크. 자, 링크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링크는 앵커 태그의 링크는 레드.
이제 앵커 태그가 어제 어떤 URL을 적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visited는 내가 한번 방문한 거는 색깔이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그거고요. 하버는 올렸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는 클릭하는 순간.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하버를 핫핑크로 했네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가 하버예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는 순간이 액티브예요. 지금 내가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안 띄었어요. 지뢰처럼 누르고 있는 거야. 딱 띄면 바뀌죠. 자,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자, 갔다 오면 지금 그린 바뀌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색깔을 구별 못했어. 어쨌든 갔다 온 거에 대한 표시를 해주는 거죠. visited는. 됐나요? 자, 한번 갔다 오면 이걸 먹고, 디폴트 이거 먹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거 먹고, 클릭하는 순간은 이거 먹는다. 앞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자, 리스트 형태, 이 리스트 이 모양 주는 거 정말 점점점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 서클 동그라미로 할 수도 있고요. 스퀘어 네모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미지로 할 수도 있고요. 디폴트로는 잘 안 쓰죠, 웬만해서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런으로 주면 점점점이 없어져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쓰겠죠.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자, 데모는 없어요. 이 점점점 보기 싫잖아. 보기 좋나요? 보기 싫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리스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넌으로 주면 되고요. 자, 리스트 스타일을 스퀘어 네모로 하고 인사이드 안쪽으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보십시오. 안쪽은 약간 들여서 쓰는 거고요. 자, OL 넘버링 하는 거, 배경, OL, LI, 백그라운드, 패딩 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 지금 자, OL에 LI에 커피, 티, 코카콜라예요. 세 개인데 OL은 백그라운드가 지금 이 부분이겠죠. OL의 백그라운드는 요 빨간색, 짙은 빨간색이고요. 패딩 20픽셀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 패딩 요만큼이죠. 여기에 20픽셀 된 거예요. 20픽셀, 20픽셀 다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OL 아래에 LI니까 OL의 LI 요거네요. 백그라운드가 요 색깔이 이거예요. 잘 안 보이죠? 그냥 블루라고 해볼게요. 아, 나만 잘 안 보이나? 어쨌든 그러니까 확실히 눈에 띄죠. 그 다음에 패딩 5픽셀.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사이에 5픽셀이 떠져 있는 거예요.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컬러를 흰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러면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패딩이 5픽셀 여기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왼쪽에 요 부분만 숫자 다음에만 내가 5픽셀 35픽셀 마진 레프트가 어디야? 아, 35픽셀이네. 이만큼 전체가 35픽셀인가 봐. 줄여볼게요. 5픽셀로. 아, 그러네요. LI에 마진 레프트를 먹네요. 예, 좋습니다. OL의 LI. 예, 내 패딩 20픽셀, 이거는 뭉개지나, 그럼? 아, 이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지금 둘 다 먹은 거죠. 얘는 안쪽, 그러니까 LI의 안쪽 20픽셀에다가 마진 레프트니까 15픽셀, 35픽셀이네요, 토탈. 이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기 다, 소스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만 해보시면 다 알게 될 거고요. 테이블에 효과 주는 거, 이런 것들, 이런 테이블 정말 보기 싫잖아. 이런 테이블도 보기 싫죠. 이런 테이블도 보기 싫어. 어쨌든 라인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테이블에만 보더를 준 거고, TDH와 TD는 라인을 안 준 겁니다. 자, 이런 거고요. 우리가 좀 쓸만한 것만 딱 볼게요. 이거는 지금, 요거 나온 게 버티컬 얼라인이 있어요. 상하 얼라인먼트. 그래서 이거는 버텀으로 준 거죠. 보텀, 센터, 가운데. 버티컬 얼라인 보텀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몰리죠. 이거는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로 맞춰준 거고, 디폴트는 센터네요. 미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쁘죠. 보텀만 준 거예요. THTD에. 그러니까 아래쪽만 줄을 걷겠다는 거죠. 위쪽은 줄을 안 걷겠다는 거. 위쪽이랑 좌우는. 요거는 쓸만하네요. 여기에 이제 그것까지 요 마우스 됐을 때 이렇게 컬러까지 바뀌면 더 좋겠죠. 그럴 때 요거는 백그라운드 컬러 하버에서만, 하버는 마우스로 올렸을 때만 먹는 거니까 하버에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는 내가 구분자,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표로 이렇게 표현할 때요, HTML 표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왜냐면 컬럼이 엄청 많잖아. 엄청 많으니까 쭉 타고 가다가 막 줄을 헷갈려.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라이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th child라는 게 있어요. 셀렉터 중에. 자, 세 번째 줄, 예를 들어서 표가 있는데 세 번째 줄, 또는 UL에 li가 있는데 세 번째 것만 내가 수집하고 싶어요. 그럴 때 nth child 3 하면 되죠. 그래서 nth child 2분 하면은 짝수 번째만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만 제가 이 색깔을 준 거예요. 이쁘네요. th만 초록색 주니까. 그 다음에 리스판시브 테이블이라는 건 화면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X는 오버플로우는 뒤에 나올 건데요. 오른쪽이 오버플로우 됐을 때 이렇게 지금은 스크롤이 돼 있죠. 넘쳐버렸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오토도 이제 스크롤이 필요하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을 하고 싶으시면 히든은 이거 오버플로우는 뒤쪽에 봅시다. 여기 오버플로우 있거든요. 디스플레이도 잘 알아야 되죠. 인라인은 한 줄인데 뒤에 예제를 봅시다.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고 하면 얘가 원래는 한 줄 나와야 되잖아요, li가. 근데 인라인을 하게 되면 한 줄에 다 나옵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락이라는 건 그냥 보여달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블락은 보여달라. 숨겨달라는 건 뭐예요, 그럼? 디스플레이 네, 히든 같은 말이죠. 히든도 되고 난도 되고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히든은 비지빌리티네요. 리셋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H1 지금 이게 H1이죠. 네. 블락이죠, 블락. 쇼는 블락. 이렇게 하면 다시 보이죠. 비지빌리티 히든도 같은 말이다. 디스플레이 난이랑. 이거는 CSS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뭘 눌렀을 때 이 부분이 없어지고 뭘 눌렀을 때 이 부분이 나오게 이런 처리 많이 할 거죠. 웹 개발하다 보면 뭐 눌렀을 때 쫙 펼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정말 많이 쓰죠. 자, 위스, 마진, 보더 우리 다 했던 거죠. 자, 위스는 500픽셀을 주는 겁니다. 자, 맥스 위스 아까 했죠. 최대 500 이상 커지지 말라 했던 거. 자, 이거 포지션 정말 어려운데 포지션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안 들으면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든데. 자, 일단 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포지션이고요. 조금 더 나가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거에서 한번 봅시다. 자, 포지션이 렐러티브예요. 렐러티브라는 거는 이 바깥쪽에, 지금 바깥쪽이 뭐죠? 바디 태그예요. 바디 태그의 기준으로 해서 렐러티브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30픽셀. 지금 설명 쭉 하고 한 번에 제가 설명할게요.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자, 픽스드가 있고요. 지금 렐러티브 있었고요. 픽스드 있고, 앱솔루트 있었어요. 자, 픽스드는 고정형입니다. 고정형. 자, 픽스드는 이렇게 고정형이에요. 제가 포지션을 고정한 다음에 보텀 0, 라이트 0이에요. 그럼 아래쪽에 0, 오른쪽에 0이니까 오른쪽 아래겠죠. 안 보이죠, 잘라서. 자, 이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아무리 바꿔도 얘는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포지션이 픽스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렐러티브하고 앱솔루트 같이 있네요. 앱솔루트는 내가 라이트가 0이니까 오른쪽에 붙어요. 그런 다음에 100픽셀인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설명을 한번 하고, 화면이 이렇게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있는데 제가 여기 100,100에 여기 100,100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되죠? 포지션을 레프트 100, 탑 100 주면 돼요. 됐나요? 근데 이거는 뭘로 줘야 되냐면 앱솔루트로 줘야 돼요.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뭐에? 이거의 절대적인 위치예요. 자, 그 다음에 div 속에서 내가 요만큼 100,100만큼 띄워가지고 뭔가를 쓰고 싶어요. 얘를 앱솔루트로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위치를? 잘 찾을 수 있어요?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기준으로, 날 싸고 있는 놈 기준으로 100,100을 주세요 했을 때 얘도 100,100 주면 되는데 레프트 100, 탑 100이에요. 근데 포지션을 뭘로 준다고? 앱솔루트가 아니고 렐러티브라고 주면 된다고. 렐러티브는 뭐라고요? 날 싸고 있는 놈 기준으로 레프트와 탑을 맞춘다고. 레프트 탑, 여기는 버텀, 라이트예요. X, Y, Z 뭐 이게 아니고.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해서 줄 때는 렐러티브. 절대적인, 이 브라우저의 절대적인 위치에서의 X, Y 좌표, 탑과 레프트를 주고 싶을 때는 앱솔루트.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면 div 앱솔루트인데요. 렐러티브 속의 앱솔루트죠. 그러면 이 렐러티브라는 건 뭐예요? 이놈이 렐러티브잖아.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앱솔루트를 이 렐러티브를 한번 쌓는 순간, 렐러티브를 한번 먹는 순간 앱솔루트는 무력화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바깥쪽에다가 한번 앱솔루트를, 얘를 바깥쪽에다가 하나 넣어볼게요. 위쪽에다 달아보죠. 자, 이렇게 해서 앱솔루트를 하나 달을게요. 제가 자, QQQ 어떻게 됐어요? 절대적으로 탑 80%.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 0이니까 오른쪽에 붙어버리죠. 됐나요? 자, 얘는 뭐에? 그냥 이 바디의 앱솔루트예요. 지금 렐러티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앱솔루트인데 왜 속에서 먹냐? 바깥쪽이 렐러티브니까 앱솔루트를 무력화 시켜버린 거예요. 아, 앱솔루트는 무조건 전체 기준인데요. 바깥쪽 싸고 있는 놈이 렐러티브를 한번 먹었잖아. 렐러티브를 한번 먹는 순간 앱솔루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력화가 되고, 이 속이 앱솔루트가 요 속에서 앱솔루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기준점으로 주고 싶을 때는 렐러티브로 주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 요거 기준으로 여기 80이에요. 80, 탑이 80, 라이트 0. 요 80과 라이트 0이 바깥쪽에 렐러티브가 있으면 걔에 종속적으로 가는 거고, 걔가 없다면, 렐러티브가 하나도 없다면 전체 화면의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스티키도 재밌는데요. 요즘에 참 많이 쓰죠, 최근에. 자, 얘 스크롤 올렸을 때도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거. 이런 거 많이 쓰죠. 뭐, 네비바 같은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이건가요? 자, 이거 보면,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넓죠? 깜깜해서 잘 안 보일 텐데, 보면, 얘도 스티키예요. 올리면서 이렇게, 스티키는 좀 작은 스티키죠. 고정돼 있죠, 이렇게. 자, 오버래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포지션이 앱솔루트인데 0,0이에요. 그 Z 인덱스를 주는 게 이거 오버래핑입니다. Z 인덱스는 뭐냐면, Z 인덱스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img, 이미지가 Z 인덱스 마이너스 1이에요. Z 인덱스는 높이입니다, 높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자, 이렇게 3차원으로 이해합시다. 자, 여기가 땅바닥이라고 칩시다. X축. Y축이 높이에요. 자, 이게 평면이죠. 이 도면이 있죠. 이 도면에 제가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Z축인데 Z축이 아래쪽으로 땅 밑으로, 이거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자, 땅을 생각해보세요. 땅바닥이에요. 자, 땅바닥 내가 10cm 속에다가 묻고 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을 주면 되는 거고요. 위쪽에 붕 띄우고 싶어요. 공중으로. 그럼 플러스 10을 주면 되겠죠. 이게 Z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는 지금 요 바깥에 초록색 이미지 하나 있죠. 요 이미지는 마이너스 1이에요. 내 표면보다, 이 지표면보다 땅바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 얘가 땅속에 묻혀져 있으니까 내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죠. 여기 쭉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텍스트가 그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Z 인덱스가 없다 그러면은 밀리겠죠. 이만큼 이 상자가 여기 땅바닥에 있으면 얘는 못 가겠죠. 일로 막혀 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없애볼게요. 그래서 오버랩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상 같은 거.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됐죠. 앱솔루트니까 무조건 고정이에요. 이 글씨가 묻힌 거는 얘가 앱솔루트 줘서 그래요. 그래서 앱솔루트니까 얘는 글씨가 있건 없건 무조건 그 위치로 가버리거든. 이미지가 지금 같이 있는 건데. 앱솔루트를 빼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쳐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0,0 줘도. 자, 앱솔루트는 무조건 그 위치로 가는 겁니다. 뭐가 있든 없든. 자, 그래서 그걸 오버레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 이미지 위에 글씨 올릴 때 이런 거 쓰는 건데, 한번 볼까요? 센터만 한번 볼까? 예제를. 자,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자, 컨테이너라는 게 먼저 자리 잡습니다. 포지션은 렐러티브예요. 컨테이너 왜 바깥쪽에, 지금 제일 바깥쪽에 컨테이너라는 div를 왜 쌌냐면, 속에 있는 앱솔루트를 어떻게 하려고? 무력화시키려고. 무력화시킨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편하게 쓰려고, 앱솔루트를. 그러면 레프트 0이니까 왼쪽으로 쫙 붙을 거고요. 탑 50%, 위스 50%예요. 100%예요. 자, 이거.
이게 센터 맞나요? 자, 왼쪽 기준 0%예요. 왼쪽 기준 0%인데 탑은 50%니까 어때요? 50% 내려왔죠. 근데 이거 50% 하면 안 돼요. 50%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 빼기 요 텍스트의 높이의 반을 빼야 되죠. 자, 이거 많이 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할 때, 자, 이 화면의 정 가운데에다가, 아주 가운데다가 내가 요 상자를 주고 싶어요. 요 상자를 놓고 싶어. 이 화면 가운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딱 반을 자르죠. 화면의 반을. 반을 자르고, 자, 지금 Y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Y축. 얘가 지금 10이라고 합시다. 10cm. 또는 뭐 10픽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로 얼마큼 올려야 돼요? 5를, 요거의 반, 요만큼을 반 높이만큼 올려야 되죠. 그래야지 여기가 시작점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는, 자, Y축은 잡았어요. 그죠? 높이는 잡았어. 그럼 X축은 어떻게 잡으면 돼요? 폭이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반에서 50만큼 가면 되죠. 자, 그래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에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상자를 놓으면 딱 정가운데에 딱 이 상자가 들어가겠죠. 레프트 0이라고 한 거는 왼쪽 기준으로 그냥 깔끔하게 시작하겠다는 뜻이고, 탑이 50%.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가운데 아닙니다. 자, 이거 50%를 땡겼으니까 반을 내려버렸으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시작점을 여기로 잡은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정확한 반은 아닙니다. 그 얘기 하려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했으니까 가운데는 잘 맞아졌겠지만 높이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빼기 18픽셀이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먹겠죠. 연산이 안 되니까 CSS는.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센터라는 어쨌든 얘 위치를 그렇게 잡은 거고, 얘 위치를 이제 탑 50% 요거를 편하게 쓰려고 렐러티브로 바깥에 감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는 오퍼시티 0.3, 예, 배경을 이렇게 흐리게 해준 거고요. 하이트 오토, 위스 100% 준 거예요. 위스 100% 주면 하이트 오토는 자기 이미지의 높이만큼 가는 거예요. 원래 이미지의 원본의 비율만큼. 그러니까 위스가 예를 들어서 200이었어요. 200픽셀이었어요. 그러면 100%니까 얘는 오토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트만큼의 그 200픽셀 반만큼, 그러니까 50%만큼 나오는 거죠. 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죠. 위스 100%면 하이트는 어때요?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 비율만큼. 뭐의 비율? 위스의 비율만큼, 폭의 비율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하이트는. 오버플로우 넘어갈게요. 자, 오버플로우는 그 넘쳤을 때, 내가 지정한 그 사이즈보다 넘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보일 거냐, 숨길 거냐, 스크롤을 나오게 할 거냐, 뭐 스크롤이 필요하면 나오게 할 거냐, 이겁니다. 비지블은 내가 지금 이거 회색 빛이 내 사이즈예요. 하이트가 50픽셀이거든요. 위스는 200픽셀이고, 그걸 지금 넘친 거죠. 넘친 것도 그냥 보여줘 했을 때는 오버플로우 비지블이에요. 그 다음에 숨겨줘 하는 거는 히든, 넘친 거는 안 보여줘. 이건 언제 쓰죠? 우리가 점점점 같은 거 표현할 때. 예, 그거는 이제 일랩스라는 걸 주는데, 그럴 때는 히든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 스크롤은 넘쳤을 때 스크롤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오토는 뭐냐면 스크롤이 필요 없을 때는 스크롤 바가 안 나왔다가 스크롤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X, Y인데 X는 가로축, Y는 세로축입니다. 그래서 X, 가로축은 히든이고 세로축은 스크롤 보여요. 이거는 뭐예요? 가로 스크롤은 안 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자, 플로트하고 클레어. 이 플로트 되게 많이 쓰는데 잘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써야 되고요. 이게 이제 그 텍스트 얼라인먼트나 이런 거랑 뭐가 다른지. 자, 플로우 레프트는 무조건 왼쪽으로 미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포지션 앱솔루트처럼 왼쪽에 뭐가 있건 그냥 옮기는 건데, 포지션하고는 조금 달라요. 포지션은 덮어 씌우잖아요. 근데 얘는 밀어 제껴요. 그것만 다른 거고, 플롯 라이트 하면 오른쪽으로 무조건 밉니다. 여기 뭐가 있든 나는 오른쪽 끝에 위치할 거야 라는 게 플롯 라이트고, 왼쪽에 위치할 거야가 플롯 레프트예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난 이네릿. 이네릿은 아까 바깥쪽에 거 따라가는 거고, 큰 의미 없고요. 지금 이거 보면 이미지가, 소스를 보면 되겠네요. 글씨가 잔뜩 있는데 지금 img 태그를 제가 무조건 라이트로 민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죠.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쳐지겠죠. 글씨가. 그죠? 글씨가 아래로 쳐졌습니다. 이미지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예,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요 글씨 다음에 무조건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글씨는 쳐져 버려요.
그래서 그 처지지 말고 나는 이미지를 무조건 오른쪽에 둘 거야 라는 게 이겁니다. 유용하겠죠. 그 다음 버튼 같은 경우도 내가 왼쪽에다 둘 거야 이런 거 뒤에 나올 겁니다. 자, 플롯 레프트 반대 왼쪽에다가 미는 거고요. 오른쪽에 반대입니다. 자, 노 플롯이라면은 플롯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또 예제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지금 div1이 이 빨간색인가 봐요. 빨간색이고, div2가 요 기다란 거고요. div3가 왼쪽이고요. div4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이 무조건 왼쪽으로 플롯 레프트가 됐겠죠. div1은 플롯 레프트 먹었습니다. 그 다음 div3는 똑같이 플롯 레프트인데 얘는 왜 쳐졌을까요? 4가 클레어 레프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 왼쪽에 다 비켜 이런 뜻입니다. 내 왼쪽에 아무도 오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거 플롯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게 싫은 거야 나는. 왼쪽에 누가 겹치기 싫을 때는 클레어 레프트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롯 라이트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나 말고 아무도 오지 마. 그럼 클레어 라이트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클리어 픽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뭐만 알면 되냐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플롯 라이트 하면 원래 내가 사이즈가 요거거든요. 그럼 이게 보더를 쳤다고 했을 때 이렇게 겹치니까 보기 싫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내 요 오른쪽에 있는 플로트 한 놈까지 내 로핀을 맞춰줘. 요게 클레어 픽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클레어 픽스 무슨 그 변수명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행위를 클레어 픽스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클레어 픽스라는 용어입니다, 용어. 어떤 변수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클레어 픽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버플로우 오토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오버플로우 얘 때문에 오버플로우 되는 거잖아, 내가. 그죠? 그걸 오토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걸어줘야지만이 내가 플로트 된 놈하고 같이 높이가 맞춰진다. 안 그러면 플로트는 그럼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지면평 얘기했을 때 Z 인덱스 느낌. 약간 Z 인덱스가 얘가 더 높은 것 같죠. 상위에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잖아. 그 다음 클래픽스 할 때 이 애프터는 뒤에 나올 텐데, 자, 수도 클래스입니다. 가상의 클래스, 뭐 한국말로 하면 별 의미 없는 클래스 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제 수도라는 의미를 수도 코드라는 거 이제 컴파일러 같은 거 배우게 되면 수도 코드라는 게 있는데 별 의미 없는 코드들 있죠. 뭐 세미콜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수도라고 하는데, 자, 애프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클레어픽스 클래스가 붙어 있는 이 엘리먼트 오른쪽에 이 컨텐트를 붙여줘라는 뜻이에요. 그럼 애프터 컨텐트 아무것도 안 붙여주니까 그냥 가상의 빈 여백이 붙겠네요. 빈 공간이 붙겠네요. 그 다음에 클레어 보스 하면은 양쪽 다 비켜. 나 말고 비켜.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는 아까 디스플레이 난 블락 있었는데 여기 이제 테이블 이런 거 나오죠. 한번 봅시다. 소스. 자, 이렇게 쳐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은 아까 오버플로우 오토 주면 이게 쭉 펼쳐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애프터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애프터 쓰면 강제로 오른쪽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나, 아무 의미 없는 거 하나 붙여주고요. 근데 요걸 쓸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애프터 컨텐트는 나중에 이제 좀 고급으로 가면 쓸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박스 같은 거 할 때, 자, 플롯 레프트 하는데 위스를 33.33%로 하면은 3분의 1로 맞춰주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시면, 자, 컨테이너 플롯 레프트예요. 이미지들은 무조건 왼쪽으로 가요. 이거 왜 플롯 레프트를 줬을까요? 처지지 말라고. 이 이미지들이 처지죠. 플롯 레프트 안 주면. 처지는데 플롯 레프트를 주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처집니다. 그 다음 위스는 33%씩 줄 거고요. 패딩은 5픽셀이에요. 그러면은 안쪽 패딩이니까 33% 해도 상관없는 거죠. 안쪽 여백이니까. 마진을 주면 안 되죠. 마진을 주면 넘쳐버리겠죠. 33%면 3분의 1씩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의 안쪽 여백입니다. 5픽셀씩, 5픽셀씩. 그 다음에 이런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는 이거 플로트를 안 주게 되면 지금 리스트 스타일이잖아요. UL의 LI거든요. 얘들이. 지금 보면 UL의 LI예요. 근데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런으로 주면은 이 점점만 빠진 거죠. 점점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개인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거를 플로트 레프트를 없애볼게요. 이렇게 한 줄씩 나오잖아. 원래 LI가 한 줄씩 나오는데 플로트 레프트를 주는 순간 얘들은 무조건 왼쪽에 가서 붙으려고 하겠죠.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에 가서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쳐져 있던 놈들이 왼쪽에 가서 나도 붙고, 얘도 어때요? 가서 붙고, 얘도 가서 붙고, 가서 붙고 하니까 한 줄로 나와버린 거죠. 인라인처럼. 액티브 주는 것도 나중에는 써야 되는데, 내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현재 페이지를 액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레드, 나는 홈에 있다, 이런 뜻이고. 자, 인라인 블록은 아까 그래도 말한 것처럼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한 줄에 표현하라. 근데 인라인 블럭으로 하면 인라인의 블럭화 되는 거예요. 스펜의 B클래스, 요거 한번 소스로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은 그냥 한 줄에 쭉 나오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은 인라인이긴 한데, 나 다음은 블럭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블럭은 뭐였어요? 한 줄에 하나만 나오는 게 블럭이잖아요. 근데 인라인 블럭은 합쳐진 거예요. 한 줄에도 나오고 블럭도 되고. 그러니까 한 줄에 나오는데 뒤에는 블럭 시킨 거죠. 블럭 되니까 개행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호리존탈이랑 버티컬이 있어요. 호리존탈은 이걸 거고 버티컬은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자, 마진 오토, 보더, 패딩, 뭐 센터 맞추는 거 아까 했던 거네요. 우리. 그 다음에 센터 텍스트 온라인 센터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센터 이미지, 우리 다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네요. 자, 이미지 가운데 맞추는 거 위스 40%, 얘 위스 40% 주고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하고요. 마진 레프트로 오토, 마진 라이트로 오토로 주면 이미지는 신기하게도 가운데에 몰린다는 거죠. 자, 마진을 내가 뭘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몇을 줘야 될지 모르잖아. 화면이 달라지는데 자꾸 브라우저마다 다 다르고 PC마다 다르고, 브라우저를 내가 줄여 놓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네가 알아서 맞춰줘, 이런 겁니다. 대신 디스플레이 블럭은 해줘야 돼요. 딴 놈이 여기 끼어들면 안 되죠. 끼어들지 말라는 게 블럭이었잖아. 포지션 앱솔루트를 써서도 내가 이걸 맞출 수가 있다. 오른쪽에다가 라이트 0을 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했던 것들 쭉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용한 활용 팁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실제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스를 가지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그럼 이 부분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어드밴스드 쪽은 자, 코너 라운드 시키는데 아까 별로 안 이뻤는데 얘는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 쓰는 거에 대한 설명들, 백그라운드와 패딩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패딩과 레디어스를 같이 줘야지 이뻐요. 그 다음에 섀도우, 예, 그림자 주는 거 어떻게 줘야 이쁜지, 텍스트 섀도우와 박스 섀도우, 아까 버튼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버튼에 섀도우 생기는 거 하버에서 섀도우 준 거죠. 마우스 하버에서 섀도우 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버에서 섀도우를 주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그림자가 져요. 자, 그런 효과들 이쁘죠. 이게 다 머터리얼 디자인입니다. 얘들도. 요즘은 다 머터리얼 디자인이 대세고요. 텍스트 섀도우를 이렇게 컬러를 화이트를 주고 섀도우를 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약간 투명한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이쁘게 주려면 이런 거 우리 전광판에 글씨가 나온 것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걸 쓰면. 그러면은 까만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에 조금 뭐 섀도우를 줘가지고 주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 특별히 이쁜 건 없네요. 이런 버티컬로 주는 거, 라이팅 모드를 버티컬로 주면 세로로 이렇게 글씨 써진다는 거, 이런 거고요. 웹 폰트, 아까 제가 폰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웹 폰트는 다 지원됩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WFF나 TTF를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다 지원되진 않는다. IE에서는 특히 지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도 다 이런 걸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웹서버에다가 요 파일을, 폰트 파일을 올려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나눔 고딕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내 그 폴더, HTML에 있는 폴더에 같이 요 파일을 두면 돼요. 그 폰트. 저번에 우리 D2 코딩 받았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적용할 때. 그 D2 코딩도 WFF도 있고, 뭐, TTF도 있었죠. 그 파일을 내가 HTML하고 같은 위치에 두고, 이렇게 쓰면, 이제, 내 이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D2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폰트도 바꿀 수가 있다. 자, 이건 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웹서버에서. 자, 그 다음에 2D. 자, 3D 로테이션, 2D 로테이션. 자, 3D, 2D도 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CPU를 많이 먹습니다. CSS 3D. 뭐 3D는 다 CPU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크기 조절하는 거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트랜슬레이트 약간 그거 투명하게 가는 거, 이제 로테이트 시키는 거, 회전시키는 거. 어쨌든 CPU는 많이 먹지만 이쁘게 표현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마우스 갖다 대면 확 커지고 이런 거 있죠. 스케일을 쓴 거죠. 이미지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딱 갖다 대면 확 커지고 확대되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쓰는 거고요. 3D 쪽 한번 볼게요. 3D 로테이트 Y. 얘는 이제 아까 이거 비행 도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돈다 이거죠. Z는 위아래. 자, 트랜지션 이거 많이 씁니다. 실제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화되는 거를 트랜지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샘플 한번 보면 위스가 100%고요. 100픽셀이고 하이트 100픽셀이에요. 근데 이제 트랜지션을 걸 건데, 자, 이게 트랜지션 이 CSS 표준 CSS예요. 근데 사파리가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파리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웹킷 트랜지션 하면은 사파리 먹을 거고요. 이 웹킷 자리에 MS라고 쓰면 IE도 먹습니다. 이게 MS는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 자리에 뭘 쓰면 된다고요? MS까지 써줘야 돼요. 그럼 요거 한 줄 더 추가해야 되죠. 요거를 복사에다가 MS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다시 MS 다시 트랜지션 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 자, 하버 했을 때 위스가 300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훅 300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한 번에 쑥 해야 되는데 트랜지션을 내가 걸었잖아. 그러니까 위스에 대해서 2초 동안,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처리된다고 했잖아요. 트랜지션 2초 동안에 얘 목적지까지 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1초 동안으로 바꾸면, 자, 우리는 크롬이니까 다 먹습니다. 1초 동안에 이만큼 되는 거. 좀 더 크게 해볼까? 좀 더 빨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걸로 활용해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위스랑 하이트 둘 다 먹게 하고 싶을 때, 뭐 이거 재밌는 거 많으니까 하고요. 애니메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 CPU는 많이 먹지만 정말 예쁘죠. 그 CSS 애니메이션으로 요즘에 그 효과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CPU를 많이 먹으니까 좀 사양이 딸리는 PC에서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배경을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까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사이트 들어가면은 백그라운드로 영상이 플레이 되는 거. 예, 그것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모바일도. 이제 핸드폰도 성능이 좋아진 거고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줄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프레임으로 프롬, 레드부터 옐로우까지인데, 이렇게 프레임 단위 말하는 거겠죠? 키프레임이면. 그렇게 줄 수도 있고요. 키프레임은 0%에서는 레드, 25%에서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듀레이션 4초 동안에 내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요. 아까 트랜지션하고 조금 다르죠.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주고,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프레임이 생긴 겁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프레임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초당 뭐 100프레임, 초당 200프레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사진이 넘어가는 거잖아. 그 초당 400프레임이면 400장의 사진이 넘어가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태권브이 같은 거, 그건 다 손으로 그렸다면서요. 다 색칠도 하고, 그걸 한 장 한 장 프레임 1초당 100개 하고 싶으면 1초를 위해서 100장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셀로판지에 물감으로 다 칠했답니다. 조금의 변화를. 자, 툴팁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거 하려면은, 이런 거 이쁘죠? 그냥 툴팁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확연히. 자, 이런 거 하려면 이런 식의 CSS를 잔뜩 써야 됩니다. 자, 퀴즈도 풀어보시고, 페이지네이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이런 거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만들 때는 요 사이트를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getbootstrap.com을 가가지고, 자, 요거를 슬라이드에 넣어 놓을게요. 부트스트랩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많이 쓰니까 이제 서버 개발자들은 부트스트랩으로 그 어드민 툴을 많이 만듭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제가 만든 사이트들 있죠. 아, 베리도 부트스트랩입니다. 네. 자, 이거 다 부트스트랩을 만든 건데, 이거는 부트스트랩 2점대일 거예요. 2013년도에
2012년도, 13년도 부츠스트랩이 처음 나왔을 때 1.7인가? 하여튼 그때 만든 거라서 볼품이 많이 없죠. 볼품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아마 없는 것보다는 부츠스트랩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배경 까는 것도 다 부츠스트랩이고요. 이런 메뉴 이거 다 부츠스트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츠스트랩은 발음이 잘 안 되네. 부츠스트랩? 부츠스트랩? 부츠스트랩. 하여튼 지금 4점대입니다. 4점대고요. 트위터에서 처음에 만든 거고요. 트위터의 그 UI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도 다 이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트위터 한번 가볼까? 근데 이걸 그대로 쓰진 않았겠죠. 트위터.com이에요. 제가 트위터를 안 해서. 네, 다 부츠스트랩을 만든 겁니다. 조금 이제 개선을 한 거죠. 자, 어쨌든 부츠스트랩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CSS 다 일일이 다 설정하려니까 미치겠죠. 환장하겠죠. 이건 CSS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서버 개발할 때 스프링이나 장고를 쓰는 것처럼 일일이 다 코딩할 수 없으니까. 자, 도큐멘테이션 가볼게요. 도큐멘테이션 가보면, 자, 이제 처음부터 설명, 이제 소개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쓰고 싶으면 요것만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다운로드 가면은 다운로드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요. 설정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옵니다. 자, 윈도우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 풀어서 쓰면 됩니다. 자, 컨텐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 CSS 코드에 대한 어떤 보조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면은 CSS랑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한번 쭉 읽으시면 돼요. 쭉 읽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제가 한번 뭘 보여드리려면, 컴포넌트에 예를 들어서 아까 툴팁 같은 거 있었죠? 자, 툴팁을 우리가 CSS로 한참 표현해야 됐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툴팁이 그냥 먹어요. 이게 다 그냥 됩니다. 이렇게만 써주게 되면,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죠? 자바스크립트로 쓰기 싫은 분은, 데이터 토글 툴팁,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는 탑 위쪽에다가 보일 거고, 타이틀이 이제 내용이에요. 까만색 내용. 툴팁 온 탑. 됐죠? 간단하죠? 자, 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카드가 이쁘죠? 이미지 있고, 내용 있고, 이게 카드 타이틀이고요. 버튼이고, 자, 이런 카드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츠스트랩이 다 있는 거죠. 그거 갖다 그냥 쓰시면 돼요. 복사에다가 그냥 쓰시면 화면 만들어지고요. 저번 과정에서도 다 이거 부츠스트랩으로 다 했습니다. 화면 만들 때. 그냥 CSS를 일일이 다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하면은 쇠가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그냥 복사에다가 붙이면 되니까 편하고요. 이런 게 이제 부츠스트랩을 확장해가지고 유료 템플릿들은 무지하게 팔아 제키고 있어요, 지금. 아, 해상도가 낮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프로, 제가 이걸 돈 주고 샀었습니다, 저는. 이제, 왜냐면 부츠스트랩을 그냥 쓰면 고객들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심해요. 안 이쁘면 뭐야 이래.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일단 이뻐야 돼. 기능이 나빠도 이뻐야 돼요. 자, 이건 유료고요. 자, 이거 다 부츠스트랩으로 만든 겁니다. 누구가? 이 회사가. 그래서 부츠스트랩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유료가 있고요. 무료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 지금, 자, 여기 보면 게팅 스타트 있죠. 이 부분이 잘 무료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 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가끔 유료가 있어요. 자, 똑같은 거 한번 볼게요. 컴포넌트에 카드. 네, 한번 볼게요.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 부츠스트랩 카드예요. 디폴트 카드인데 좀 더 이제 이쁘게 만든 거예요. 이런 버튼들도 이쁘고요. 조금 더 이쁘죠. 뭐가 이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쁩니다. 근데 이제 유료를 가보면 달라지죠. 자, 이런 카드를 쓰고 싶으면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이런 사이트가 여기 MD 부츠스트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이 사이트를 또 홍보하는 것처럼 이 사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부츠스트랩 코드에 가장 직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써도 부츠스트랩은 돌아가고 이걸 쓰게 되면 이걸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자, 부츠스트랩에서 볼게요. 그래서 버튼 들어가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다.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아까랑.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개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개선하냐면 여기서 이제 세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CSS는 말 그대로 CSS인데 저는 CSS를 안 써요. 그리고 SCSS를 씁니다. 이렇게 SCSS 쓰면, 자, 이 보세요. 그리드 커터 위스 돼 있죠. 제가 부트스트랩 올려놨거든요. 이 사이트는. 아까 MD 부트스트랩 쓴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한 부트스트랩입니다. 부트스트랩도 SCSS, 그 SES의 확장자가 SCSS인데 이걸 지금 올려놓고 쓰는 거예요, 디폴트로. 그래서 보면은 엠버 부트스트랩의 부트스트랩이에요. 부트스트랩입니다. 부트스트랩이고 제가 변수를 선언을 해버리죠, 아예. 이게 전역 변수거든요. 그러면은 거터 사이즈는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간격을 12픽셀로 내가 고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 값만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뀌는 거죠, 모든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변수 다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포트도 할 수 있어요. 적절히 찢어져서. 그럼 베리 익스터널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은 베리 익스터널. 네,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임포트 푸시 메뉴 이런 식으로 다 모듈화가 되는 거죠. CSS가. 모듈화가 되면 되게 편하겠죠. 편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베리 부트스트랩 보면 부트스트랩 여기 바로 있나 보다. 자, 이런 거 다 그 부트스트랩에 있는 거예요. 자, TD도 제가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준 거죠. T바디의 TD. 이건 테이블의 바디를 뜻하는 거고요. 자, 카드 그룹의 카드예요. 이거는 부트스트랩에 정의가 돼 있잖아. 다 있는 거거든요. 클래스가 다 정의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개선한 거예요. 마진 버튼만 조금 줄여주는 거죠. 이건 변수로 내가 수정을 안 하고 이렇게만 한 거는 카드 그룹에서의 카드만 내가 적용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변수를 바꿔버리면 그 변수를 쓴 데는 다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 변수로 확장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게 SCSS예요. SES, SASS. SES는 시간 나시면 보시고요. SES를 몰라도 이거 부트스트랩을 쓰면 편해요. 그래서 이거 버튼의 프라이머리가 이런 거고요. 이런 거 아웃라인 프라이머리 이쁘죠? 네, 이런 거 쓰시면 된다. 왜냐면은 어드민 툴을 만들 때는 누가 디자인이나 마크업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 만들어야 돼요, HTML을. 그럴 때 막막하잖아. CSS랑 HTML 다 하려면. 그냥 부트스트랩 다운받아서 얹어놓고 CSS랑 JS 얹어놓고 이거 쓰면 돼요. 그 정도로 하고 CSS 마칠게요.